2016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특강 문학 현대시 5강입니다. 유치원의 생명에서 1장 봅시다. 해제.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드러내는 시로 생명의 본질이 뭐지? 예. 그걸 이제 뭔지는 모르고 탐구를 한대요. 탐구. 이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다. 화자는 죽어가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극한의 공간으로 자신을 이끌어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다 죽어가는 공간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생명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하려고 한다. 만약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래 연구를 했는데 못 찾았어,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 딴 건 다 죽고 있으니까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태도를 다소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위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거 어려운 시네요, 그죠? 어려운 시입니다. 생명과 삶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 그러니까 생명과 삶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의지. 생명과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가 느껴졌어. 이거 뭐지? 그죠? 이렇게 느껴졌다. 뭐 생명 이렇게 쭉쭉 살아가다가 생명이 뭐지? 삶이 뭐지? 뭐 이런 어떤 회의가 느껴졌다. 왜 살지? 뭐 이런 거 그죠?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적 공간인 사막.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막을 가게 되면 뭔가 좀 본질이 뭔가 있지 않을까. 거기 알아보려고 이제 사막으로 가는 거지.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어떤 비장한 의지. 봅시다. 뭐 많이 보던 시죠. 많이 보던 시인데 하여튼 뭐 해석을 하자면 어려운 시다. 뭐 그 얘기네요. 봅시다. 유치원 생명에서 1장.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지식이 모자라다. 그죠? 그건 뭐 구하지 못한데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나 또한 삶의 애증을 이제 다 책임 다뭐 짐지지 못한다. 이게 뭐야? 뭐 어떤 뭐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뭐 비빌대고 있다. 그럴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 뭐 알아낼 수가 있나? 삶의 어떤 활력을 다시 찾을 수가 있나? 왜 사는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걸 구할 수가 있나? 그죠? 거기에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 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하는 영겁의 허적, 영원한 세월의 허적이 있다. 하여튼 뭐 생명과 그게 막 사라지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공간이래. 그죠? 오직 알라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다. 그 공간이라는 게. 그죠? 사막이라는 데가. 아라비아 사막이 이제 그런 데다. 근데 그런 데 가면 뭔가 좀 생명의 어떤 본질을 구해주지 않을까.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나와 대면한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이제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런 건가? 하여 나란 그죠? 그래서 그죠?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원시의 본연한 자태 이걸 좀 알려고 이제 사막에 갔는데 배우지 못한 거야. 그럼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 모래 언덕에 헤어넘는 백골을 쪼이리라. 백골을 쪼인다는 말이 뭔 말이야? 죽겠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이거 모르면 그냥 죽어도 된다. 그죠? 그럴 정도로 내가 알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뭐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연구를 하겠다. 죽을 각오로 연구를 하겠다. 그 얘기죠. 나가 봅시다. 뭐 어려운 시네요. 그죠? 어려운 시입니다.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 이 작품은 옥수수와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뎌내고 그 상처를 삶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는 모습을 형성함으로써 생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생에 깊은 인식을 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시네요. 그죠? 둘 다. 시련을 이겨낸 삶에 대한 예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옥수수 때 뿌리의 강인한 생명력, 상처를 견디고 극복하는 버드나무, 옥수수, 버드나무, 그죠? 버드나무, 옥수수 때를 통해 깨닫는 생의 의미. 뭐 그렇게 이제 뭔가 삶에 막
고통을 견뎌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좀 힘들어도 살아간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만약에 못 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응? 발을 들이밀려고 닿으려고 노력한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울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뿌리를 내민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노력한다 그 얘기죠.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을 박는다. 흠집이 났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흠집을 박는데요. 뭔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극복한다. 상처를 이겨낸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그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또 기둥을 세워. 그죠? 그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살렸던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극복해낸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상처에서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 그러니까 쭉 이제 큰 거 없이 쭉 자라나는 경우가 없고, 어떤 상처가 나고 살면서 그 상처가 이제 버팀목이 된다. 그죠?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상처에서 버팀목을 꺼낸다. 그 상처에서 뭘 배운다. 그죠? 실패해서 뭘 배운다.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푸른 이파리들이 눈을 맞춘다. 푸른 잎들이 눈을 맞춘다. 이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눈을 맞춘다? 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인가? 푸른 잎들이 버드나무와 옥수수가 눈을 마주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네요. 그죠? 어려운 시네요. 또 넘어갑시다. 이거 이런 것만으로 안 되고 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꼼꼼히 이해하려면 6강 봅시다. 6강. 이거 시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죠? 바람직하지 않지. 그러니까 시 감상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해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죠? 봅시다. 신석정의 이제 역사.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보며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 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민중들이 힘을 내 가지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낸다.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1년 하잘것없지만 멸하지 않는 달래꽃. 하잘것없지만 죽지는 않아. 그죠? 달래꽃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 그래 피어난다. 연대와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달래꽃.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달래꽃들이 이제 이렇게 연대와 화합을 해서 이끌어 나간다. 그죠? 봅시다. 강인한 생명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석정의 역사. 역사는 누가 만든다? 민중이 만든다. 그 얘기인 거죠. 저 하잘것없는 꽃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피어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부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에 모여드는 벌나비라든가 그보다도 이 하늘 땅 사이를 아련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래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어림을 이끌어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게 뭐 지금 이건 안 좋은 얘기인가 햇볕, 보드란 바람,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거는 얘들 긍정적인 건가? 햇빛,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빛,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에 모여드는 벌나비, 그다음에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데, 그죠? 음, 그런 게 있어. 저래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뭐 하잘 것 없는데도 햇빛, 바람, 그다음 벌나비, 이런 어떤 크나큰 마음,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피어난다. 달래꽃이 피어난다. 그죠? 이게 긍정적인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달래꽃이 피어나고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더라. 사라지지 않더라.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의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소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수위가 뭐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훌 벗고 싶은 달래꽃과 같이 이제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막 문장이 길어지는데 봅시다. 이거 뭐 어쨌든 뭐 달래꽃의 이제 역사, 긴 역사,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그 다음에 뭐 찬양하는 것, 내가 찬양한대요 그런 것들을 오래오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어떤 수위 같은 거를 벗어버리고 싶은 달래꽃 같이 위대한 어떤 역사와 힘. 뭐 이렇게 수위라는 게 어떤 뭐 죽었을 때 입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또 다시 또 역사를 만들고, 그죠? 누구는 죽고 또 누구는 또 역사를 만들고 그런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쭉쭉쭉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빛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무한한 마음, 여기 있었네요. 1년에 있던 거네. 완전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여 있다. 샘처럼 고여 있다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존재한다.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죠? 말은 길게 써놨지만 결국 뭐 민중들, 이런 어떤 보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랑 받아가지고 상호작용해가지고 쭉쭉 살아간다. 누구는 죽고 하더라도 또 역사를 만들고 쭉쭉 살아간다. 이건 뭐 우리 보잘것없는 한반도에서,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또 나와 봅시다. 송수건의 이제 지리산 뻐국새. 이 작품은 지리산 뻐국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름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뻐국새의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름. 화자는 지리산에서 한 곳에서 뻐국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서 이제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 올리며 그 지리산에서 뻐국새가 울면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간다는 얘기네. 그 울음이 지리산 세석의 철쭉꽃 밭으로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서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화자 자신도 서름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뻐국새 울음소리에 이제 그 서름이 쭉 전파된다. 그죠? 지리산 뻐국새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서름의 정서. 서럽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알게 된 뻐국새의 울음의 진실. 한 마리 뻐국새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뻐국새의 울음으로 이제 들린 이유.
뻐꾸새의 울음 끝에 열리는 강, 여러 작은 섬들을 이제 밀어 올리는 섬진강하게 이제 힘센 물줄기, 울음 끝에 서러운 빛깔로 남아버린 세석의 이제 철쭉꽃밭. 그러니까 이제 철쭉꽃밭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철쭉꽃밭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남게 되는 거니까. 그 철쭉꽃이 이제 막 꽃이 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알록달록하게 그 서름이 새겨진다. 봅시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이제 뻐꾸기가 울음을 운다. 송수건 이제 지리산 뻐꾸새네요. 그죠? 여러 산봉우리에 이제 여러 마리의 이제 뻐꾸기가 울음 운다. 때로 울음 울어.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서러움에 맛이 들고 길이 덜든 길이 덜든 서름도 이제 길이 든 서름이 있고 길이 덜든 서름이 있겠네요. 나는 길이 덜든 서름에 이제 맛이 들고 그것은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꾸새임을 알아냈다. 한 마리의 뻐꾸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뻐꾸새가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였다. 지리산 하 아래에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 마리의 뻐꾸새로 울음 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울음 우는 것을로 알았겠다. 그죠? 알았는데 그 실상은 한 마리였다. 지리산 중 이게 좀 하였네요. 하, 그죠? 중으로 올라가네.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올해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강이 열린다고? 뭐지? 그게 이제 열린 게 섬진강인가?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들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내려가는데 섬들이 이제 그 위로 붕붕 떠 있다. 그렇게 봤네요, 그죠? 시적인 표현이. 이제 밀어 올린다. 섬을 밀어 올린다. 그 물들이 섬들을 밀어 올린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꾸새 울음이, 그러니까 뻐꾸새가 어디서 울었으면 지리산 밑에서 울었군요. 그죠? 밑에서 울어가지고 중으로 올라갔네. 그죠? 올라갔네.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았다. 남아 이 세석 조그만 돌 철쭉꽃밭. 그러니까 철쭉이 핀 데가 이제 돌 같은 게 많아요. 돌 같은 게 많습니다. 그죠? 왜 그래? 왜 하냐면 이게 막 그 군대 가면 이제 막 그 예초 작업을 하는데 그 막 그 철쭉이 막 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돌 같은 게 많이 있지. 철쭉꽃은 또 베기도 힘들어. 그죠? 나뭇가지라 가지고 힘들어요. 하여튼 그 세석 철쭉꽃밭을 그러니까 뭐 돌 사이에 있는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다 태우면 뭘 태워? 태운다라기보다는 그 뭐 다 태운다. 빛깔로 남아서 철쭉꽃밭을 태운다라는 말이 이제 타면은 뭐가 시커멓게 제로 남잖아요. 그것처럼 철쭉꽃밭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라색으로 쫙 이렇게 됐다. 그죠? 그게 이제 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표현을 했네요. 그죠? 시적인 표현이. 18분. 그래서 봅시다. 7강. 전라도 가시네. 또 봅시다. 전라도 가시네. 이거 욕 같은데, 저 별로 뭐. 봅시다. 또 이런 거 보고 또 남녀 차별이네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봅시다.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 예. 이 작품은 화자인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를 만나는 상황을 통해 고국을 떠나 북방에서 유랑하는 이들의 이제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시다. 함경도 사내가 이제 고국을 떠났겠지. 그리고 전라도 가시네 어디서 만났던 이 사람도 북방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인가? 둘 다 고국을 떠났다는 얘기인가? 봅시다. 고국을 떠나서 북방을 해서 이제 유랑하는 이들이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시다.
화자는 북간도 그렇구나. 함경도 사람도 올라왔 남자도 올라왔고 전라도 여자도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만났구나. 화자는 북간도 술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술집 말하는 건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신과 전라도 가시네가 각기 살던 곳을 떠나 그곳으로 오기까지 겪은 힘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점에서 작품이 서사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사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성격은 일제강점 하에서 고향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죠?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이다.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신의 만남. 함경도 사내가 북한도에서 이제 처한 불안한 상황.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와 이야기를 나눴다. 전라도 가시네의 비극적인 삶.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함경도 사내의 이제 연민과 위로, 암담한 현실을 맞설,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모습. 야, 이 맞선다. 비장한 모습 봅시다. 이용학이죠, 이용학. 그죠? 이용학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머심해 이렇게 하나고, 그죠? 또 이름 시 제목을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여자들 또 화나게 만들었을까 봅시다. 알룩조개에 입을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풀을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요. 이거 뭐야? 이 바다 쪽에서 살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자기소개를 했네요. 그죠? 바람 소리 호개도 뭐야? 호개 북방의 오랑캐의 노래 호가 바람 소리도 호가도 인전 무섭지 않다. 이제 무섭다. 지금 북방에 사는 지금 만주 쪽에 있는 모양이죠.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는 등불 아래에서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다. 이제 무섭구만. 그죠?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좀 무서운 상황이네. 두꺼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 북한도 술막 못 믿어. 그죠? 누구도 못 믿는 상황이다.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인가? 욕처럼 왜 이렇게 하지?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에? 둘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가난한 이야기를 좀 해봐라. 고생한 이야기를 해봐라.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한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불술기 태양 혹은 기차 타고 왔나? 구름 기차면 안 되는데 불술기 기차 태양도 되고 기차도 되고 불술에 그러니까 태양도 되고 구름이란 얘기니까 태양도 되고 달린다고 보니까 유리창이 있으니까 기차도 되네요. 그죠?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거는 지금 여자의 얘기인데 같은데. 그죠? 여자애가 이제 이렇게 왔느냐, 울면서 이렇게 왔느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하시네요. 여자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보조개가 있군요.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보험을 불러줄게. 사투리를 쓰는 모양이죠. 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건 뭐야?
잠깐 동안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잠깐 생각해봐라. 뭐 위로? 야, 참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이윽고 이 얼음 길이 밝으면 얼음 길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감아 치는 벌판에 우주루주를 나설 게다. 나는 이제 갈 거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국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게 뭐 일지 비장한 모습 뭐 그렇게 할 거다. 막 이렇게 비장한 모습이네요. 그죠? 비장한 모습. 비장한 모습.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뭐 그죠? 나설 거다. 이렇게 의지. 그죠? 오케이. 그 뭐 가시네라는 게 뭐 이 지금은 욕처럼 들리는데 그 예전에는 욕이 아니었다. 그죠? 봅시다. 신경림 남옥. 이 작품은 잎이 모두 진 채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한 시다. 그러니까 뭐 시들이 전부 다 뭐 슬픈 거 뭐 다 이렇네요. 뭐가 그죠? 노래한 시다.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고 여긴다. 별빛을 통해, 그죠? 위로를 얻고 있다.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깊은 울음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떠올리고는 근원적인 슬픔이 깊은 울음으로 표출된대. 상황을 떠올리고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나무들이 지니는 동질성을 환기한다. 나무도 울고 나도 울고, 그죠? 삶의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어떤 인식과 공감. 헐벗은 채 서 있는 나무들. 그 나무가 그렇게 뭐 그냥 옷을 안 입고 있지 당연히, 그죠? 뭐 헐벗고 있나?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는 나무들. 별빛이 이제 위로해준다 그랬으니까 나무들의 몸에 새겨진 고달픈 삶의 흔적. 삶의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 그러니까 뭐 삶이랑 자체가 뭔가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걸 인식한다. 봅시다. 신경림의 나목.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곳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가는 것이겠지. 밤에는 이제 별빛을 받아가지고 뭐 좋아지는 상황, 회복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이건 뭐야? 그 뭔가 좀 삶이 안 좋은 상황이고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눈이 왔는데 털어낸다. 다시 알몸이 된다. 그죠?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울고 또 그와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뭐 굉장히 뭐 시들이 다 울고 뭐 이런 거네요. 우중충하다. 또 봅시다. 8강 시간 되나? 28분? 8강 할까? 8강, 9강, 8, 9, 10, 11, 8, 9, 8, 9, 10, 11, 8, 9, 10, 11. 지금 어디 8강까지 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봤지? 잠깐만요. 5강부터 했구나. 5, 6, 7, 3개 했죠. 8, 9, 10, 11. 여기까지만 합시다. 8강은 다음에 하지. 그죠?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